안녕하십니까. 그럼 이번 시간에는 모니터링 시스템 안내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모니터링 및 행정 절차 개요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고, 두 번째로는 모니터링 수집 방안, 세 번째로 설치 및 적용 방법, 네 번째로 기타 안내 사항을 설명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모니터링 및 행정 절차 개요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은 현재 기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훈련 과정의 인정 절차입니다. 여기에서 세 번째 파트,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서 훈련 과정의 심사를 통과한 훈련 기관은 훈련을 실제로 운영하기 위해서 네 번째 파트, 고용부 및 고용센터에서 훈련 과정에 대한 인정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때 과정 인정의 경우에는 그에 적합한 과정 인정 요건들이 있는데, 이 과정 인정 요건에서 필수 설치 요건으로 저희 한국산업인력공단 훈련품질센터의 모니터링 시스템 및 본인 인증 기능이 구축 및 점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모니터링 시스템에는 첫 번째로 훈련 데이터 수집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고, 두 번째로 훈련생 본인 확인을 위한 본인 인증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럼 수집 데이터 유형에 대해 약간 더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입니다.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은 훈련 실시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훈련비 지급을 위한 진도율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집합니다. 수집 항목은 훈련 과정, 훈련생 및 훈련생의 상세 학습 이력 정보들을 수집하며, 수집 근거는 사업주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규정 별표 1 혹은 이를 따르고 있는 기타 시행 지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훈련생 본인 인증은 훈련생 개인 식별 및 본인 확인을 통한 허위 수강 방지를 위해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훈련생의 본인 인증 이력을 수집하게 됩니다. 근거는 전과 동일합니다. 이러한 정보들은 훈련 기간의 실제 훈련 운영 시 모니터링 데이터 및 본인 인증을 정상적으로 실시할 수 있기 위해서 사전에 수집체계 구축 완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에 네모 칸 같은 경우에는 훈련 기간이 HRD넷에서 행정 신고를 하는 절차입니다. 최초로 훈련 기간은 관할 고용센터에서 과정 인정을 받고 이 과정에 훈련 아이디가 생성됩니다. 그 이후 각 아이디별로 회차, 즉 기수를 생성하고 훈련생을 등록하며 등록된 훈련생에 대해 실시 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실시 신고가 완료되면 그 이후로는 훈련을 실시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수료 보고를 하면서 해당 회차의 훈련이 종료하게 됩니다. 이때 저희 공단의 데이터 수집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훈련생이 훈련 기간에 홈페이지, 즉 LMS에 접속하면서 훈련들을 진행하면서 이러한 훈련 정보들이 수집되면은 이 부분을 훈련 기간은 보유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HRD넷에서 과정 인정 및 회차 생성을 하면서 받은 과정 아이디와 회차 코드들을 마찬가지로 훈련 기간은 LMS에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모인 1번과 2번 정보를 훈련 기간은 훈련을 실시하면서 API를 통해 훈련 데이터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전송된 훈련 데이터를 저희 공단에서는 검증을 거친 후에 저희 공단의 시스템에 저장을 하게 되고, 이렇게 저장된 데이터는 훈련 기간이 최종적으로 수료 보고를 할 때 HRD넷에 전송이 되어서 결과 보고를 실시하게 됩니다. 즉 훈련 기간이 정상적으로 수료 보고를 한 후 훈련비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저희 공단에 제대로 된 데이터가 수집이 된 이후에 이 데이터가 한국고용정보원의 HRD넷 시스템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야 정상적인 행정 절차가 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 준비 절차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 전제로 훈련 실시 전에 훈련 기간은 모니터링 시스템 및 본인 인증 체계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이때 훈련 기간은 저희 공단 훈련품질센터의 안내에 따라 원격 훈련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체계 및 본인 인증 체계를 마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체계가 마련된 이후에 훈련 실시 중에는 훈련 모니터링 데이터를 공단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이때 훈련 기간은 훈련 실시 중 생성되는 학습 데이터 및 훈련생 본인 인증을 위한 실시 이력을 계속해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훈련 종료 후에 공단은 과정별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훈련생별 진도율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때 공단 훈련품질센터는 수집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도율을 계산하여 한국고용정보원에 전송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보고 및 비용 지급 절차에서는 공단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수료 확인 및 보고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훈련 기간은 HRD넷에서
실제 수료 보고를 최종적으로 진행을 할 때 공단의 진도율 결과를 원격 결과 수신을 통해서 수신한 이후에 수료 보고를 실시하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모니터링 및 본인 인증 방안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모니터링 데이터 및 수집 방법입니다. 현재 저희 공단에서는 API 데이터 수집 방식을 통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훈련 기간에서는 LMS에 API 전송 기능을 구현하여 저희 공단으로 API를 호출하고 훈련 기간 DB에서 공단 DB로 원하는 시간에 자율적으로 훈련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데이터 전송 주기는 훈련 기간 전송 여건에 따라 자유롭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API로 전송된 데이터가 저희 DB에 수집되는 간격은 20분 단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1시간에 1회 전송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전송에 대해서 시간별로 자동 배치를 하거나 수동으로 전송하는 기능을 동시에 개발하는 부분을 추천드립니다. 이 이유는 향후 수정사항이 발생했을 때 자동 배치만이 아닌 수동으로 임의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당일에 발생된 데이터는 이길 1시 이전까지는 송신을 해 주셔야 됩니다. 즉 3월 31일에 발생된 훈련 데이터나 과정 데이터 등이 있으면 이 데이터는 4월 1일 00시 59분까지는 송송이 되어야 됩니다. 참고로 API별 최대 호출 건수는 하루 1만 회입니다. 다음은 모니터링 데이터 수집 항목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에서는 훈련생, 과정, 학습 이력 등 6개 파라미터에서 총 65개 항목을 수집합니다. 각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과정 정보가 있습니다. 이 과정 정보는 훈련 과정 정보에 대해서 수집하는 항목이면서 주로 과정을 등록할 때 생성되는 정보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수업 정보입니다. 수업 정보는 훈련 과정별로 개괄하는 차수, 기수 혹은 회차라 통하는 이런 각 기별 정보이며 각 수업을 개설할 때 생성되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회원 정보입니다. 여기서는 성명, 생년월일 등 훈련생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며 이는 일반적으로 회원 등록 시에 수집되게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수강 정보입니다. 수강 정보는 이제 각 기수별로 실제 각 훈련생의 정보를 저장하게 되는 단위로 실시, 수료 여부, 성적 등 훈련생의 실시 정보들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회원 로그인 정보입니다. 이 파라미터에서는 훈련생이 LMS, 즉 홈페이지에 로그인한 이력들을 수집하게 됩니다. 여섯 번째로 성적 정보입니다. 이 파라미터에서는 훈련생의 각 과정별 상세 학습 이력, 진도율, 시간 등을 수집하게 됩니다. 이 6개 항목을 모두 합쳐서 총 65개 항목이 수집되게 됩니다. 그럼 다음으로 단말기 정보 수집 시스템에 대해 추가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단말기 정보 수집 시스템이란 훈련생의 이상 훈련 모니터링을 위해서 훈련 기간에 LMS 접속을 할 때 접속한 단말기 정보를 훈련생의 컴퓨터에서 공단으로 전송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위해서 훈련생이 훈련 기간 LMS에 접속할 때 해당 프로그램이 설치될 수 있도록 LMS에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이는 API와 별도로 적용해야 되는 사항으로 API 및 FDS 기능이 모두 구현이 되어야 저희 쪽에서 모니터링 데이터 설치를 인정을 해드립니다. 그럼 다음으로 훈련생 본인 인증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휴대폰 본인 인증 방법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훈련생은 개인 휴대폰을 활용해 원격 훈련 과정 최초 입과 및 1일 1회 본인 인증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는 규정 및 시행 지침으로 정해진 기본 인증 방법으로 훈련 기간은 다른 대체 인증 승단의 활용 여부와 별개로 LMS에 이 훈련생의 휴대폰 본인 인증 기능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됩니다. 또한 훈련 기간 LMS에 등록된 훈련생 정보와 동일하게 입력이 되어야 이제 저희 공단에서 향후 데이터 수집 및 검증 시에 이 부분이 일치하게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모바일 OTP를 활용한 대체 인증 방식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현재 훈련 기간은 훈련생 개인 휴대폰에 일회용 비밀번호를 발행하는 모바일 OTP 앱을 설치하여서 훈련 과정에 최초 입과 시 1회 및 1일 1회 본인 인증을 대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애플 앱스토어 및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원격 훈련 기간 MOTP 앱을 다운로드하여 앱 최초 설치 시 1회 훈련생의 본인 정보를 등록을 필요합니다. 또한 이때 등록하는 정보는 훈련 기간에 LMS에 등록된 훈련생 정보와 동일하게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여 등록이 완료되고 훈련생이 본인 명의 핸드폰에 모바일 OTP 앱을 설치 시 휴대폰 본인 인증을 대체하는 인증으로서 이 모바일 OTP 앱을 적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설치 및 적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이전에 저희 공단의 모니터링 시스템 홈페이지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왼쪽은 저희 공단 홈페이지에 접속했을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메인 화면 중 하나입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에 원격 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고 오른쪽에 원격 훈련 API 기반 데이터 수집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선 왼쪽에 원격 훈련 모니터링 시스템은 통칭 이몬이라고 호칭하며 수집 데이터, 통계 조회, 행정신고 관리 등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수집 현황 확인을 처리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 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이 imon.hrdkorea.or.kr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른쪽에 원격 훈련 API 홈페이지입니다. 이는 통칭 imon API라 칭합니다. 이 사이트에서는 원격 훈련의 API, MOTP 설치 매뉴얼 및 신청 절차 등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 주소는 imon.api.hrdkorea.or.kr입니다. 여기서 먼저 임온 홈페이지 이용에 대해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임온 홈페이지를 이용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오른쪽 위에 빨간색 네모에 표시해 있듯이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 훈련 기간은 임온 API 홈페이지와 아이디가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 두 사이트를 모두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온 홈페이지에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훈련 기간은 과정심사 승인 이후 메인 화면 우측 상단의 회원가입을 통해 회원가입을 실시하게 되고 가입 승인 이후에 임온 API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다음 절차를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가입 신청 이후에는 공단 훈련품질센터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셔서 가입 승인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임온 API 홈페이지입니다. 이 임온 API 홈페이지에서는 두 번째로 설치 매뉴얼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임온 API 메인 메뉴에 알림마당, 자료실에서 API 및 MOTP의 설치 매뉴얼 및 가이드 등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런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제 적용 체계를 구축 후 아래 적용 절차에 따라 실제로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승인 절차를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적용 절차들에 대해 상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임온 홈페이지 가입, 두 번째로 API 키 신청 및 발급, 세 번째로 API 전송 데이터셋 구축, 네 번째로 모니터링 시스템 기능 개발, 다섯 번째로 사전 데이터 점검, 여섯 번째로 후속 인정 절차 진행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임온 홈페이지 가입에서는 훈련 기간은 원격 훈련 임온 홈페이지에 가입 신청을 하셔서 승인 신청을 하신 후에 이제 API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방금 전에 설명했던 임온 홈페이지 안내 사항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API 키 신청 및 발급이 있습니다. 훈련 기간은 API 홈페이지에서 API 인증 키를 신청을 하고 공단 훈련품질센터 담당자가 이 부분을 확인한 이후에 인증 키 발급을 승인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 인증 키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 전송 등을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다만 이때 여러 훈련 사업을 진행하시거나 특정 사정으로 인하여 임온 아이디를 여러 개 활용하고 있는 훈련 기간 같은 경우에는 아이디를 신청하실 때 아이디 기준이 아니라 기간별로 하나의 키를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API 데이터셋 구축입니다. 훈련 기간은 훈련 유형별로 데이터셋 테이블을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KD시설 기초 역량 훈련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6개 테이블, 65개 테이블을 구축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구축 준비가 되시면은 테이블별로 API 코딩 및 데이터 전송 여부 등을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입니다. 실제 이제 여기서는 훈련 기간은 API 점검용 테스트 데이터를 생성을 하고 API 데이터 송신 기능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 이후 훈련생 이상 훈련 발생 여부 모니터링을 위한 FDS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훈련 기간의 LMS상 훈련생 본인 인증 기능을 개발을 하시게 됩니다. 이때 휴대폰 SMS 본인 인증 기능은 필수적으로 구현을 하셔야 되며 필요시에 대체 인증 수단으로 MOTP를 추가 반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위에 설명드렸던 FDS의 세부 설치 매뉴얼은 임원 홈페이지에 응용 프로그램 설치 화면에서 참조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사전 데이터 점검입니다. 여기서는 훈련 기간은 테스트 데이터를 송신한 이후에 데이터셋의 이상 여부 등을 점검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실제 훈련 운영 데이터가 아니라 임의의 테스트 과정을 개설을 하신 후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점검 요청 및 피드백 과정은 API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1:1 문의 과정을 활용하시면 되며 데이터 점검 이후에 API, FDS, 본인 인증 기능이 모두 개발이 완료가 되셔야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됨을 인정을 해드립니다. 이렇게 하여 저희 공단에서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됨을 최종적으로 인정을 해 주셔야 현재 전송되는 데이터가 테스트 데이터가 아닌 정식 데이터로 발송이 되게 되고 그 이후에야 이제 실제 수료 보고할 때 이러한 정식 데이터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정식 승인 이전에 보내드렸던 데이터는 모두 테스트 데이터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에는 반영되지 않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후속 절차 진행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훈련 기간은 이제 모니터링 시스템의 모든 절차 확인 이후에 관할 구역 고용센터 담당자와 남은 인증 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타 안내사항에 대해 설명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현재 기업 및 개인의 디지털 리터러시 함양을 위한 특화 훈련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 또한 이러한 훈련의 일환으로 훈련 활성화를 위해서 모니터링 및 여러 부분에서 완화된 조건이 적용을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완화 요건 적용은 동시에 부정부실 훈련의 위험을 감수하기 때문에 향후 부정부실 훈련의 위험성이 커지게 될 경우 훈련이 본격화하기도 전에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훈련 기간에 양질의 훈련 공급과 건전한 운영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을 훈련 기간은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